자, 복습합니다.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시키려면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하지 않으면 취득시효 중단 효력은 없습니다. 자, 안 지웠네. 자, 법조문. 승역지 소유자가 설치 수선 의무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팔아 제낍니다. 새로 이사 들어온 특별 승계인도 이 의무 승계합니다. 자, 같이 사용할 때는 이익 받는 비율로 비용 분담해라. 1번이 2번 이긴다. 그 다음 승역지 소유자가 이 지역권에 필요한 지땅 소유권을 오른쪽에 지역권자에게 위기해서 부담 면합니다. 전세 기간 시작되기 전에 전세 등기 박았어요. 괜찮아요. 유효. 자, 전세금 현실적으로 꼭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이 있다면 기존 채권으로 대신 가름할 수 있다. 인도는 요소 아닙니다. 설정과 동시에 인도하지 않았죠.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에서 괜찮아요. 나중에 언제든지 들어갈 거예요 하면 괜찮아요. 이 말을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만 아니라면 괜찮아. 자, 효력이 미치는 본이 타인 토지 건물 전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인 지상 임차권에 미친다. 소유권 이주, 지상 임차권은 좀. 따라서 건물 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 이 지상 임차권 막 소멸하게 하지 마라. 그다음 법정이상권, 토지 건물이 값 동일하다가 토지만 A한테 팝니다. 그 건물에 전세 줬네요. 자, 토지 소유자, 토지 특별승계인은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걸로 본다. 전세에 서 있는 법정이상권. 자, 토지 소유자는 얘가 써야 되니까 딴 놈한테 세 주지 마라. 양도 기간 중에는 함께 팔아야지 채권만 분리 양도 안 됩니다. 하지만 장래 이 말이 떠요. 조건부 이 말이 떠요. 조건부 채권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 자,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사라졌기 때문에 채권만 양도할 수 있겠죠.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합니다. 기간이 만료합니다.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저당권자는 이제는 이 전세권에 경매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대신 기간 만료하면 태어나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전전세 임대. 전전세 했다고 해서 을의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한 이상을 줄 수 없어요. 범위 내에서. 자, 전전세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강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전세권자는 책임집니다.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같이 죽습니다.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어요. 자, 전전세권자가 지 전세금을 을한테 못 받았죠. 경매치고 싶어요. 함부로 못 쳐요. 두 가지 요건. 원전세권 소멸할 것. 갑이 을한테 을 전세금 안 주고 있을 것. 그럴 때 갑, 네가 안 주니까 나도 못 받잖아. 경매 날려버립니다. 그다음 멸실. 태풍이 건물 절반 일부를 멸실했네요. 그 부분 전세권 소멸합니다. 전세금 절반 돌려주기 위해서. 자, 이건 계속 살 때고 저 이사 갈 거예요. 그러면 소멸 통과하고 이사 갑니다. 이번에는 전세권자 을이 지 책임 있는 사유로 절반 날려버렸죠. 지가 불냈네. 손해배상 해줘야죠. 이 손해배상 때문에 절반 멸실된 부분 이 전세권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전세금 안 돌려주려고. 자,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 전세금 못 받았다고 해서 건물 전부를 경매 날릴 수는 없다. 대신 누군가 경매 치면 건물 전부에 대해서 지 전세금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 자, 유치권, 다세대 창호공사 유치권의 효력, 채권은 전부에 미쳐요. 전부. 하지만 유치권의 효력은 점유에 미치니까 경매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1세대만.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 돼요. 자기 소유 안 돼요. 자기 소유는 유치권 안 돼. 공사 수급인이 지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 건축. 이게 뜨면 네 거니까 유치권 안 되죠. 자기 소유. 자, 목적물 가축 자체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결연성이 있습니다.
비용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결련성이 있습니다. 없는 거 그냥 채무불이행 손배채권 결련성 없습니다. 계약명의 신탁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 결련성 없습니다. 자, 적법한 점유화 되겠죠. 순서는 상관없어요. 점유하다 나중에 채권이 들어왔든 채권 발생 후 나중에 점유가 들어왔든 순서는 상관없다. 두 개 들어오면 유치권 성립. 자, 소송에서 이 적법 점유를 유치권자 스스로 입증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 되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입증은 갑한테 넘어가요. 다음 배제특약이 없어야 되는데 배제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안 돼 있죠. 유효. 이 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아닌 제3자 신랑도 주장할 수 있다. 유치할 권리 모든 3자에게 좀 어쩝니다. 인도 거절할 수 있죠. 하지만 안 되는 게 있죠. 경락인에게 들이대지 못하는 게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라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후 유치권 취득했다. 후 없다. 들이댈 수 없다. 따라서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이라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든 선순위 가압류 등기 박은 놈이 있든 영, 유 나는 꼴에 비어도 압류 전에만 취득하면 대항할 수 있다. 자, 유치권자의 의무 채무자 승낙 없이 임대했어. 안 되는데 따라서 이 임차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유치 물건이 주택이라면 주택 거주 사용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승낙 없이 주택 거주 사용했다고 해서 채무자는 방배할 수 없을 거고 대신 월세는 내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겠죠.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는 전혀 내용이 달라요.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더라도 채권은 별도로 소멸시효 쑥쑥 진행하고 있다.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같은 말. 자, 저당권 갑니다. 누군가 내 저당권 등기를 불법 말소했어. 괜찮아요. 소멸하지 않아. 따라서 나는 말소회복할 수 있어. 하지만 경매로 날라갔다면 이제는 말소회복 안 됩니다.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결국 다 말소되니까. 건물 임차인이 2층으로 증축했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붙었어.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증축 부분에. 설사 법원에서 이 증축 부분을 경매 목적물로 평가 안 했어도 상관없어. 경락인은 미치니까 소유권 취득. 같이 긍정으로 소유권 취득. 자, 전유 부분이 쭉. 대지사용권은 쫑 미친다. 물상대의 매매대금, 협의취득보상금 이 둘은 멸실 아니에요. 건물 살아있죠. 공용징수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도 협의취득보상금도 매매대금이에요. 따라서 가치가 변형된 물건이 아니지. 건물 살아있으니까 토지 살아있으니까 따라서 물상대할 수 없다. 지급 전에 압류로 묶어야 돼. 보험금 지급되기 전에. 그런데 지급돼버렸어. 이제는 안 됩니다. 물상대할 수 없다. 자, 저당권보다 먼저 전세권. 나 선빠구나. 그런데 이 선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면 당신은 전세금 받고 이사 간다는 거구나. 따라서 아무리 선순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한다로 끝나야 돼. 법정지상권 토지 건물이 갑갑 동일하다가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A갑으로 달라졌죠. 이 건물 소유자 갑에게 이 건물 철거를 맡겨온 법정지상권. 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것, 설정 당시 기준으로 갑갑 동일할 것 두 가지 조건. 자, 건물이 있어야 돼. 저당권 박을 때 은행 눈에 건물이 보여야 돼요. 이 건물은 미등기 무가 건물 상관없어. 올라가고 있어. 건축증 상관없어. 증개축, 철거 후 신축한 건물에도 다 태어납니다. 단 구건물 기준. 자, 따라서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없어. 나대지구나. 나대지 후 올라간 건물에는 안 됩니다. 자, 공동저당이네.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네요. 이 신축 건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은 태어나지 않아요. 신축한 건물에 저당권 박아줘야 되는데 안 박아줬어. 그러니까 이놈한테 권리 주지 않는다고 했어. 나대지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성립하지 않는다.
자, 설정 당시 기준으로 값 동일했다면 경매로 날아가기 전에 중간에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요. 건물을 팔았거든. 상관없어. 설정 당시 동일했다면 그 후 달라져 있다 하더라도 현 소유자 을에게 법정상권 성립.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한 놈이 토지만 소유권 등기 박아요. 아하, 만에 만. 너는 건물은 미등기구나. 토지만 소유자, 건물은 소유자 아니겠네. 언밸런스, 동일 요건 탈락.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함께 안 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료 내야 될 거고. 자, 법정상권 배지 특약 무효입니다. 법정상 강행규정 외웁니다. 강행규정 무효. 일괄경매 설정할 때 건물이 없는 나대지. 토지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건물 올라왔을 때 이건 일괄경매 동네예요. 이 건물까지 함께 경매 칠 수 있는 일괄경매 청구권을 줍니다. 자, 따라서 이미 있었다면 건물이 있었다면 일괄경매는 안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권 반드시 건물은 경매 칠 때 설정자 갑소유 건물일 것. 그래야 일괄경매 돼요. 설정자가 처음부터 신축 소유하든 세입자가 올렸는데 지가 다시 샀든 설정자 소유 나오면 칠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 소유 건물이거나 건물만 팔아서 건물이 제3자 소유 건물이라면 안 되죠. 지가 아니니까. 설정자 아니니까.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 없어요. 저당권이 안 박혀있기 때문에. 자, 이거 권리지 의무는 아니다. 저는 토지만 경매 날릴 거예요. 건물 안 날려 할 수 있어요. 토지만 날릴 수도 있다. 근저당권 왔다리 갔다리 채권. 자, 확정 전이라면 사과에서 배, 옆집 점포로 바꿀 수 있다. 바꿀 때 2번한테 전할 필요 없다. 승낙 필요 없다. 채무 원인, 채무자, 확정 전이라면 다 바꿀 수 있고 후순위 권리자 승낙 필요 없다. 자, 기본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박습니다. 자, 등기 박을 때 채권 최고액은 필수적 등기사항. 근저당이라는 취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 박으세요. 필수. 하지만 결산기는 박아도 되고 안 박아도 되는 임의적 등기사항. 자, 채권 어디까지 경매 대가에서 을이 땡기느냐. 원본 땡겨요. 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본 땡겨요. 이자 땡겨요. 지연배상 전부 땡겨요. 단 을을 위해서 실행비용은 여기에 포함 안 시켜주고 밖으로 놨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켜주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우선적으로 챙겨줍니다. 최고액에 실행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외워요. 시험 나와요. 자, 확정시켜보니까 채권 최고액은 5억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확정시켜보니까 초과한 7억이네요. 7억 5억 사건. 자, 근저당권자는 경매 대가에서 채권 최고액 5억까지만 후순위 제끼고 우선 변제받습니다. 즉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후순위를 제끼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지 채무자가 져야 되는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G채권액 7억 전부 사과값 전부 다 줘야 되고요. 채무자는 전부. 하지만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 3취득자는 등기만 보면 돼요. 등기 박혀있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사유미 시기 결산기 도래했네요. 전속기간 도래했네요. 확정되겠죠. 기본계약 사과공급계약이 해지됐어요. 더 이상 납품은 안 되지. 확정시켜야지. 그 다음 채무자가 파산, 회생 절차 개시. 그러면 이 시점에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확정. 근저당권자가 경매 쳤네요. 그대로 드래그. 이때 경매 신청 시 확정. 후빠가 경매 쳤네요.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언제 확정되느냐. 경매 다 끝난 매각 대금 완납한 때 가장 늦게. 자, 확정되면 이때 확정된 채권만 담보되겠죠. 따라서 확정 후 새로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이자는 담보되지 않아요. 하지만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는 챙겨줘야지 담보됩니다. 공동저당 담보 목적물 모두 채무자 을 소유네요. XY 갑병정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XY 갑병정. 자, 모두 채무자 소유 XY 동시에 날립니다. 동시배당.
둘 중 어느 하나만 먼저 날립니다. 20회당. 자, 동시에 값, 공동저당권자 값, 3억 채권자의 값이 날렸어. 그러면 X 매각대금이 4억, Y가 2억이네요. 동시에 배당할 때 값은 X에서 얼마, Y에서 얼마 배당받느냐. 작은 2억을 1로 넣고 왼쪽 놈 4억은 2배, 1대 2.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3억, 3분의 1 곱하기 3억 하면은 여기서 2억이 나오고 여기서 1억이 나오겠죠. 자, 2번 후순위병, 후순위정은 4 빼기 2억. 2 빼기 1 빼기도 못해. 할 수 있어? 1억. 이렇게 동시에 배당받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1대2로 놓고 3분의 2 채권에게 곱하고 빼고 곱하고 빼고 이게 동시배당. 자, 20배당 X를 날렸어. 그러면 공동저당의 값은 지채권 전부 전액 3억 전부 4억에서 땡길 수 있어요. 자, 후순위가 이런 이놈이 다 가져가 버렸지. 1억밖에 안 남았지. 오른쪽으로 채무자 아파트니까 오른쪽으로 후순위자는 대위 들어갈 수 있다. 여기는 있다 없다. 전액 변제할 수 있다. 민법은 있다 없다 써. 자, 이제는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 보증인 소유. 자, X, Y 값을 배운 벌써 나왔으니까 정무까지 X, Y 값 1번 세우고 을병이 있으니까 정무. 여기도 마찬가지 동시배당, 20배당, 동시배당. 다 날렸어. 1번이 다 날렸어. X가 1억, Y가 2억에 매각됐죠. 자, 하나가 물상보증이 섞이면 1대2 비례식 아니에요. 비례식 아니야. 땡겨. X 매각대금을 그대로 채무자 재산 X 그대로 땡겨. 1억 그대로 땡겨. 매각대금이 바로 배당금액이 돼버려요. 이게 답이야. X 배당. 자, 이제 채권액 비교해야지. 1억 5천 빌려줬는데 1억밖에 안 나왔네? 5천 못 받았네? 그럼 오른쪽 물상보증인에서 부족한 금액 배당받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채무자 재산 땡겨! 부족할 때만 오른쪽. 자, 20회당. 먼저 채무자 왼쪽 X를 날렸죠. 자, 채무자 X의 후순위는 오른쪽 물상보증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유, 지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 전혀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물상보증인 Y를 날렸지. 값이. 아파트가 날아간 물상보증인은 왼쪽 채무자 재산 값자리로 들어간다. 물상보증인 Y의 2번 무도 나도 따라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챈다. 물상 대위로. 그래서 들어간다. 나도 따라 들어간다. 크로스. 이것만 하면 돼요. 자, 갑니다. 이제 법률행위 민법 총칙 갑니다. 아이고, 우리가 3월 초부터 계약법, 특별법, 물권법, 이제 마지막 파트 법률행위 민법 총칙. 자, 법률행위 갑니다. 법률행위 안 한 게 한 20% 돼요. 그 안 한 걸 할 거예요. 일단 페이지 법률행위 45페이지 오른쪽 왼쪽 챕터 2 44페이지 법률행위 종류 봅니다. 법률행위 종류. 일단 법률행위 종류 봐야 돼요. 성립요건, 효력요건 봐야 돼요. 그 다음 법률행위의 목적, 가장 중요하죠.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자, 가능하지 않네요. 불능. 법의 종류, 안 지켜도 되는 임의규정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위반 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효력규정하고 위반해도 유효로 보는 단속규정. 자, 사회적 타당성이 없네요. 두 놈. 반사회 불공정. 이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불능, 그 다음에 단속규정. 자, 첫 번째. 그 다음 공부, 이제 종류, 요건 이런 거 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해석.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저기서 나오죠. 법률행위에서.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종류. 여기서 안 한 게 한두 개 있거든요. 자,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단독행위 교재 보셔도 되고 1월달 프린트 보셔도 돼요. 저는 흑판 보고 설명할 거니까 알아서 따라와. 이제 한 것은 기본서 안 봐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 됩니다. 홀로 단독행위. 의사표시 두 개가 필요하네요. 계약,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 이게 계약이죠. 자,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자,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돼. 이게 단독행위.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추인합니다. 철회합니다. 동의합니다. 돈 갚지 마. 채무 면제합니다. 통치입니다. 상기합니다. 예, 의사표시 하나예요.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형성권이죠. 그래서 다 상대방에게 취소, 해제, 추인, 철회, 동의, 채무자에게 면제, 상대방에게 상계처해지. 다 상대방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면 나홀로 의사표시가 아니야. 반드시 상대방에게 취소해야지. 자, 여기서 이거 합니다. 페이지 왼쪽 종류의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세 번째 줄. 거기에 있어요. 자, 봐봐요. 공유자 한 사람이 지 지분을 포기한대. 공유 지분 포기. 자, 생각해봐. 이게 상대방이 있을까? 상대방이 없을까? 공유 지분 포기합니다. 일단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포기력이 발생하니까 단독행위. 문제는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자,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어. 그냥 버리면 돼요. 상대방 없어. 하지만 공유 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을병에게 전화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있어요. 자, 그 다음 시효이익을 포기했어. 의아의 시효이익의 포기. 점유취득시효에서 밑에 놈 을이 점유취득시효 완성했지. 근데 소유자 윗놈 갑한테 안심해. 나 등기 청구 안 할게. 포기할게. 상대방 있어요. 소유자에게 갑에게 해줘야지. 그래서 소유자에게 해야겠구나. 얘는 다른 공유자에게 해야 되겠구나. 상대방이 있어요. 자, 제한물권 포기는 다 의사표시 하나요. 바로 효과 발생. 포기 어려. 그럼 문제는 제한물권 전세권을 포기했다. 예를 들면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유치권 다 똑같아. 제한물권 전세권 포기할 때 상대방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제한물권에는 옆에 소유자가 있으니까. 소유권에 제한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도 소유자에게 포기해 줘야 돼. 결국 이 세 놈 다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공유지분 포기, 시효이익 포기, 제한물권 포기, 상대방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안 한 게 계약에 있어요. 여기 교재 없어요. 프린트물에 있어요. 프린트물 옆에 놓고 같이 보세요. 이놈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놈이에요. 합의 해제. 이거 해제. 그냥 해제 나오면 단독행위. 하지만 해제 앞에 뭐가 있어요? 합의 동그라미 해야지. 합의 해제. 우리 해제에서 배웠죠. 계약법. 합의, 합치, 계약. 합의 해제는 계약이야. 의사표시 서로 합의가 돼서 해제되는 거니까. 그 다음 매매에서 일방예약 배웠죠. 이 일방예약 어디에 동그라미 되느냐? 일방에 동그라미면 큰일 나. 예약에 동그라미. 미리 한 계약이에요. 예약 걸어놨지. 약속이야. 약속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일상생활에서는 가능해. 나와의 약속.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 두 놈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약은 미리 한 계약이구나. 이렇게. 미리 한 계약이구나. 그래서 합의 해제 일방예약은 단독행위가 아닌 계약이다. 별 3개예요. 별 3개. 그래서 노란색 위주로 하시기 바래요. 자, 상대방 없는 놈. 대표가 소유권 포기고,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놈은 상대방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겠어요? 재단은 나 혼자 세운다. 나 혼자 세운다. 그 다음에 유언, 유증도 상대방이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온다? 유언은 나 혼자 외롭게 한다. 외롭게 나 혼자 재단 세우고 나 혼자 외롭게 유언한다. 자, 이유는 상대방의 따로 이 동네로 가버리면 유언은 언제 효력 발생? 사망시거든. 유언은 사망한 효력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 이 동네로 보내면 도달시해야 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해요? 도달한 때. 그래서 못 보내는 거예요. 일로 보내면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해버려. 그러면 앞에 놓고 유언할 때 바로 유언 효력이 발생해. 죽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못 보내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로 할 수도 있고 앞에 있어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아니야.
효력이 도달 시간이라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진정한 이유인데 뭘 이렇게 어렵게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나 혼자 외롭게, 나 혼자 상대방 없어 이렇게. 나 혼자 재단 세운다. 상대방 없어. 소유권 포기 그냥 버린다. 상대방 없어. 이렇게 계속 훈련해요. 그럼 나중에 절대 안 헷갈려. 오케이. 그 다음 갈게. 법률행위 목적으로 갑니다. 목적.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겠죠. 자, 쭉 가요. 쭉 가요. 쭉 가요. 자, 그 다음 볼게. 불능입니다. 자, 불능 페이지 51페이지. 실현 가능하지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바로 불능이죠. 불능. 자, 그러면 갑이 지 건물을 을한테 매매 팔았어. 그런데 5월 1일 날 계약서 썼는데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날라가 있더라.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는 불능에 빠졌다고요. 이게 이행불능이에요. 자, 문제는 시점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날라갔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계약 체결할 처음부터 태초부터 불능이지. 원시적 불능. 따라서 계약할 때는 건물이 없어. 그러니까 없어. 원시적 불능. 이 매매는 무효. 그래서 계약 체결 전 동그라미 빡 하고 지문에서 이미 건물이 날라갔다면 머릿속으로 빨리 원시적 불능은 무효로 끝나야 돼. 그러면 맞는 지문. 자, 이번에는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멸실. 후 나오니까 후발적 불능. 자, 계약 체결 시점이 항상 법률행위 당시가 기준이에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 기준?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거야.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죠. 있네. 유효. 그래서 후발적 불능 유효. 원시적 불능 무효. 그래서 지문 속에 계약이 체결된 후 동그라미 하시고 건물 날라갔지. 전소. 불타서 날라간 걸 전소. 어찌됐든 계약 체결 후 멸실. 이 매매는 후발적 불능 머릿속에 해서요. 후발적 불능 유효. 끝나면 맞는 지문. 어긋나면 X지문. 이게 바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복습한 거고. 자, 원시적 불능에서 을이 고생해서 건물 계약서 썼더니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이 이미 날아간 건물이라는 얘기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지. 을은 갑의 멱살을 잡지. 너 임마 왜 이미 없어진 건물을 나한테 계약서 쓴 거야? 왜 내가 서울 부산 KTX 타고 그 고생을 하게 만들어 이 나쁜 놈아. 책임져. 원시적 불능에서 책임져. 무슨 책임을 을이 갑한테 물을까? 원시적 불능에서 책임져. 무슨 책임? 계약법에서 배웠어요. 계약법.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제 생각났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어디에서 나온다?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서 화난 상대방이 갑의 멱살을 잡고 너 임마 책임져. 실례익 배상, 손해배상,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나와요. 자, 이게 오른쪽 51페이지 원시적 불능 방가라 1번에 동그라미 2번 그때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상대방한테 갑한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또는 왼쪽 놈은 진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전부 불능이에요. 전부 멸실. 계약법에서 자 이제 갑니다. 강행규정으로 가봐. 효력규정. 강행규정 그중 첫 번째 위반 시 무효가 되는 효력규정. 자, 안 한 게 있어요. 여기서도. 자, 왼쪽 효력규정 52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강행법규에 위반했을 때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효력규정이 무효. 자, 봐봐요. 우리가 하나 했죠. 공인중개사 효력규정에 해당되는 거 단속규정이냐 효력규정이냐 법규정 그걸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인데 보통은 단속규정이 많이 나와요. 효력규정 한 번 30년 동안 한 번 났어 애들. 하긴 할 거예요.
두 번째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긴 해.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 왜? 노란색이 없잖아. 노란색. 자, 첫 번째 우리가 한 게 이거지. 공인중개사께서 법이 정한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았죠. 이거 하지마. 이게 금지 규정이 있죠. 여러분들 법이 정한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내년부터 받을 거야? 아, 잘하셨어. 안 들키면 돼. 안 들키면 돼. 자, 일단 법은 하지 말아야겠죠? 법이 정한 수수료 그대로 받아라. 이하로 협의해서. 자, 초과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지. 이 법을 위반했죠. 강행법규 위반이야. 자, 초과 부분 무효. 이걸 외우라겠어요. 초과 부분 무효. 무효. 어느 법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무효다. 그러니까 해당 법 규정은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 그래서 이게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 법 위반인데 무효다. 무효니까 단속 규정 아닌 원칙대로 효력 규정. 이렇게 무효를 외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했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한 토지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아라. 허가가 떨어져야 유효. 자, 허가를 받지 않았죠. 그러면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지. 허가 받아야 유효니까. 따라서 허가 받으라는데 허가 안 받았어. 그러면 무효란 얘기죠. 허가 나오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허가 안 받았으면 무효. 무효니까 효력 규정, 해당 법 규정. 그다음 우리 부동산 실명법 다 한 거예요.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 하지 마세요. 명의신탁 금지했죠. 근데 명의신탁 약정했지. 명의신탁 약정 무효. 우리 이미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해당 법은 효력 규정. 그다음 공익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주무관청,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학교가 학교 건물을 팔아버려. 학교 땅을 팔아버려. 그러면 학교 땅 팔아버리면 철거되잖아. 건물 팔아버리면 학생들 방 빼야 되잖아. 그래서 기본재산 학교 공익법인 처분할 때는 관청, 교육청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 처분했다. 당연히 무효 처리해야지. 학생들 어디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익법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처분할 때 허가받으라는 이 규정은 당연히 이해요. 외우지 말고. 그래, 기본재산인데 학교가 기본재산이야. 학교 건물을 허가 없이 팔아버렸다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겠네. 그래서 반드시 지키세요.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자 제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 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이 전에는 25%였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25% 최고 이자율 초과해서 받지 마세요라는 이자 제한 상한선이 있죠. 25%. 자, 넘게 받았어. 그러면 이것도 초과 부분은 무효예요. 결국 법이 정한 중개 수수료 초과 부분 무효. 법이 정한 이자 초과해서 받았어. 초과 부분 무효. 그래서 얘들 시험에 나온 하나, 둘, 셋, 넷, 5개가 33년 동안 시험에 나온 애예요. 다 한 번씩 나왔어. 한 번. 그래서 그렇지. 초과 부분 무효. 초과 부분 무효가 이자하고 중개보수. 돈이죠, 돈. 그다음에 토지거래 당연히 허가 받아야 되니까. 그 전에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유동적 무효에서 이건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명의신탁 했잖아.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그러니까 약정 무효니까 효력 규정일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학교법인,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할 때 허가 안 받으면 무효. 아, 됐어. 된 거예요. 자, 이제 반사회로 갑니다. 반사회. 기본서. 일단 봐야지. 거기 왼쪽에 2번에 있네요. 2번, 동그라미 2번.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없이 팔았죠. 무효야. 그래 해당 법 규정, 효력 규정. 그다음에 법정,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보수 약정. 이것도 초과 부분 무효. 초과 부분 무효. 그러니까 밑에는 우리 기출이 하나도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해요. 우리 기출 아까 그거요. 우리 기출 아닌 걸 막 박아놨지. 하지 마요. 기출 아닌 거. 그것까지 못해. 여러분들 양이 많아서.
반사회 갑니다. 반사회 법률행위. 반사회. 페이지가 56페이지. 반사회는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하죠. 해마다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해요. 해마다. 자, 선량한 풍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계약은 당연히 안 도와줍니다. 효력을 주지 않아. 무효. 아무런 권리를 주지 않아요. 무효. 자, 그러면 반사회에서 공부할 게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로 본 대법원 판례, 반사회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 구별하는 거. 이게 시험의 80%. 반사 효과 무효죠. 그래서 효과 무효.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중매매. 그래서 반사회에서는 나올 게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죠. 여기서 판례가 뭐 30개 넘게 나오니까. 그래서 거의 반사회하고 우리 점유취득세 있죠. 그 두 개가 판례가 가장 많아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하지만 반사회는 간단하니까 그런 대로 할 만해. 근데 점유취득세 판례는 연락이 어렵지. 길고 복잡하고 하는 거야. 먼저 세트, 어마어마한 세트죠.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세트죠. 그래서 아까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 그것도 계약 체결 당시시죠. 법률행위가 계약이니까 계약 체결 당시. 그래서 계약 체결 시죠. 5월 1일자 기준으로 그 전에 날아가면 원시적 불능, 그 후 날아가면 후발적은. 그래서 기준 시점 항상 성립 당시. 세트요, 세트.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자, 이제부터 반사회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 이건 안 해도 된다겠어요. 느낌으로. 이 나쁜 놈 하면 반사회야. 첩기야. 나쁜 놈. 반사회 해당. 또 공무원. 그러면 이 판례 나와요. 청탁, 대가 받았겠지. 공무원이 좋은 일 한 거 봤어?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우리는 판례를 공부하죠. 좋은 일 하면 법원에 안 와. 나쁜 짓거리 해야 대법원 사건화되죠. 그래서 공무원 하면 반드시 이 판례가 뜬다는 얘기예요. 청탁. 그 다음에 금전 받는 거. 3번 법정 수사기관에서 떴어. 허위 진술. 허위 진술하면 안 되죠. 허위 진술 거짓말하면 남이 피해를 봐. 범죄인으로 몰리니까. 그래서 반사입니다.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허위 진술 나오면 무조건 반사예요. 물론 돈 받아. 누가 돈 안 받으면 허위 진술해 주겠어. 그래서 돈 받아요. 실제는. 4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떴어. 더 이상 안 가도 돼요.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한데 보험사기꾼이구나. 보험금을 부정취득. 보험금을 부정취득한대. 느낌이 왔죠? 보험사기꾼. 형사범죄가 되는 애들은 뇌물죄, 사기죄 다 반사회로 갑니다. 5번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받는 성공보수. 여기서도 동그라미를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정관이후 막아버리기 위해서 2015년에 제가 막 로펌에 입사하자마자 이 판례가 떨어져서 변호사계가 난리가 나버렸지. 형사사건 성공보수 반사에 때렸다고 난리 났어요. 변호사계에서. 이제까지 하던 거 이걸로 돈 버는데 성공보수로. 정말 형사사건 이걸로 돈 벌어요. 근데 이걸 반사로 봐버렸지. 하지 말라고. 어느 대법관이 때렸느냐? 대학으로 갈 사람이. 대법관은 종류가 두 부류로 나뉘어요. 변호사 개업하는 사람, 로펌으로 올 사람. 절반은 나는 변호사가 안 맞아. 나는 학교로 갈 거야. 교수로. 로스쿨. 절반은 교수. 절반은 로펌. 그중 로펌으로 갈 교수가 때린 게 아니라 학교로 갈 대법관이 때려버렸어. 나는 학교 가니까 너희들 상관없어. 형사사건 성공보수 반사야. 하지 마. 너희들 하지 마. 나는 학교 갈 거야. 교수로 갈 거야. 그래서 교수로 갈 대법관이 때려버렸어.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그래서 15년부터 반사예요. 민사는 반사회가 아니에요. 방금 제가 한 말은 농담이에요.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그래서 반사입니다. 형사만 정관이었기 때문에.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그럼 빨리 개인의 자유를 국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느낌이 왔어. 느낌이. 그다음 도박 나오면 도박하라고 돈 빌려주거나 도박빚 갚으려고 지 땅 넘기는 다
도박 나오면 반사회.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었구나. 넘으면 반사회. 안 넘으면 반사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떴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그러면 반사회 나쁜 놈. 그 다음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이래요. 위약벌 유효입니다. 위약하면 너 돈 좀 줘. 유효. 하지만 이 위약벌이 너무 세. 과도하게 너무 무거워. 그때만 반사회. 그 다음에 마음속 동기는 표시되지 않는 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내 마음속이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거나 또는 알려진 이 동기가 반사회라면 법률행위 수면유로 부상했다겠죠. 법률행위도 반사회. 그래서 11개 반사에 해당되는 걸 봤어요. 이제 몇 개를 더 추가할 거예요. 이제 마무리 완전히. 자, 이거 봐봐요. 부첩관계 이거 기본서에 없어요. 프린트물로 보세요.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서 첩에게 한 증여. 무슨 말일까?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첩한테. 그러면 해제 조건이 나오면 뒤에 법률행위 매매든 증여든 뒤에 법률행위를 일단은 실손 준다는 얘기예요. 자, 내 애인한테 아파트 한 채 증여 줬어. 실손. 그런데 갑이 을녀에게 아파트 한 채 증여하면서 조건을 달았지. 저 앞에. 그 조건이 성취된 순간 무효가 돼요. 해제돼요. 해제. 이게 해제 조건 의미요. 해제 조건은 실손 우하향. 정지 조건은 점점점 우상향. 그래서 정지하고 해제는 실손 우하향인지 점점점 우상향인지 정지. 자, 그러면 해제는 실손 줬다는 얘기예요. 유효 줬어. 아파트한테 줬지. 그런데 조건을 달아요. 감남이 어떤 조건을 달았대요? 조건 단 게 뭐야? 부첩관계 종료래. 우리 관계 종료. 즉 갑이 아파트 한 채 주면서 자기야 우리 헤어지면 내가 준 아파트 돌려줘. 그게 얘기예요. 우리 헤어지면 우리 관계가 끝나면 내가 줬던 아파트 해제되니까 해제 효과 원상회복 돌려줘. 내가 준 아파트 돌려줘. 언제? 우리 관계가 끝나면. 즉 지금은 너 아파트 주지만 우리가 헤어지면 아파트 돌려줘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반사일까 아닐까? 좋은 놈 나쁜 놈. 두 배로 나쁜 놈이지. 바람 펴서 나쁜 놈이고 준 거 줬다 뺏는 놈. 얘는 두 번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반사예요. 반사예요. 자, 그럼 이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요. 언제 주고 돌려줘. 여러분들 이걸 해석하기 자체가 힘들어. 그냥 첩 나오면 끝낸다는 거 아니요. 부착관계 단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외워요. 그래서 종료? 끝낸다는 거야? 아니라니까. 부착관계 단절하면 지금 생활비, 양육비, 지급비, 약자 완전히 틀려요. 얘는. 그래서 그냥 외워요. 이걸 의미를 이해하면 진짜 좋고. 해제 조건 나오면 일단 줘. 증여해. 아파트 줘. 그런데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 무효. 해제가 무효죠. 우하향. 무효라는 얘기는 받은 거 돌려줘. 그래서 이 의미가 우리 관계가 끝나면 내가 준 아파트 돌려줘구나. 도둑놈 자식이구나. 그럼 대부분이 반사회로 받겠구나. 이렇게 깊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냥 외워버려도 돼요. 포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나오면 무조건 처음만 봐. 종료 보지 말고. 이건 종료 보면 안 돼요. 단어로 찍을 때는. 그래서 깊게 이해하는 게 좋죠. 그래야 민법 실력이 늘어나요. 해제 조건은 실손. 일단 줘. 근데 조건이 성취되면 왼쪽 갑이 내건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되는구나. 무효가 되는구나. 무효라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해제니까 돌려줘. 무효. 그래서 반사입니다. 자, 두 번째.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자, 이건 이해하면 돼요. 변호사 아닌 놈이 승소하면 대가로 땅 30% 주세요. 내가 이겨줄 테니까 승소하면 땅 30% 줘.
누가 했다? 변호사가 했다? 변호사 아닌 자가 했다? 변호사 아닌 자가 했어요. 브로커로 하세요. 브로커. 변호사 아닌 법조 브로커가 소송에서 이겨줄 테니까 땅 30% 반사입니다. 왜? 대법원은 브로커를 용납하지 않아요. 변호사 아닌 놈이 우리 시장에 들어온 걸 용납하지 않아.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하지만 또 반사야.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 반사로 또 무효.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아닌 자가 나오면 너는 브로커구나. 브로커, 근절. 대법원은 반사로 받겠지. 이렇게. 변호사 아닌 자, 브로커. 브로커 돈 받기로 해서 허용 안 해요. 반사회. 그다음 이건 쉬워요. 행정기관에 진정서 제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진정,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했어요. 느낌이 오죠? 이 나쁜 놈이네. 내가 취할 테니까 돈 줘. 반사이지. 이건 뭐 쉽게 가는 거.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부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예요. 외워버려 그냥. 부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이렇게 한 10번 반복하면 돼. 그러면 일단 해제니까 줘. 근데 우리 관계 종료되면 돌려줘. 해제라고. 이 나쁜 놈이구나. 반사회. 반사회. 오케이. 이게 기본서에 여기 파트 없어요. 조건 파트 있고 이놈도 없어. 이놈만 있더라고. 이게 오른쪽 57페이지에 9번에 있어요. 57페이지 9번. 행정기관의 진정서 제출 있죠? 거기에 있어요. 자, 이제 반사회로 보지 않은 대본 판례. 반사회로 안 본 놈.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근저당. 이게 뜨면 빨리 머릿속으로 허위표시, 의사표시. 허위근저당. 짜가 가장 근저당이에요. 허위 통정 허위표시. 의사표시는 반사를 보지 않아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 그러면 강박하면 빨리 머릿속으로 의사표시. 우리 대법원은 의사표시 그쪽에서 해결하지 이쪽 동네로 끌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반사로 보지 않아요. 나쁜 놈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동네 판결이에요. 너는 의사표시에 통정허위표시 무효 있잖아. 굳이 우쪽 반사의 동네로 끌고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끌고 오지. 강박은 나쁜 의도가 있어요. 오공재산 헌납사건. 국가로 하여금 재산 안 돌려주기 위해서 의도가 이건 섞여 있는 거야. 이건 의도가 없어요. 근데 이 판례는 의도가 나쁜 의도가 있어. 절대 무효로 안 보려는. 이거 반사를 봐야 돼요. 무효로 봐서 재산 돌려받게 해줘야 돼. 근데 국가로부터 재산 안 돌려주기 위해서 이건 나쁜 의도가 나쁜 판례야. 나쁜 판례. 50 재산 헌납사. 그때 많은 사람들 재산 뺏겼잖아요. 이거 반사를 봤으면 돌려받아요. 상대방 국가만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반사를 안 봤어. 왜? 국가 재산 안 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법관들도 정치에 뛰어들어요. 아니 왜 판결할 때 국민을 생각해야지 저쪽을 보냐고. 정치하려면 누구를 봐야 돼? 국민을 봐야지. 국민을 봐야지 왜 저쪽을 보냐고. 가진 자를. 그래서 나쁜 판례예요. 자, 3번. 양도소득세 세금 나오면 무조건 반사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허위근저당, 강박, 세금. 반사해? 아니다. 자, 그 다음 민사사건 성공보수는 반사해? 아닙니다. 증언 나오면 뒤로 가서 용인되는 수준을 넘지 않았어. 안 넘었으니까 괜찮다는 얘기지. 반사해 아니죠. 그 다음에 6번 도박 채무 변제하기 위해서 지채권자에게 지 땅을 팔 대리권을 수여. 그 수권행위. 이 수권행위 파트는 제가 분리시킨다고 했어요. 도박 쪽, 이쪽만 도박 쪽만 반사회, 수권행위는 반사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박 이쪽만 반사회, 이쪽은 반사 아니에요. 이유는 이 병한테 소유권을 먹여주기 위해서, 이쪽을 유효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도박 나왔는데 지문이 2줄로 넘어가게 돼 있고 대리권 수여 행위 이게 나오면 반사 아니야. 이렇게 수권행위는 반사 아니야. 외워야 돼요. 그 다음 범쟁이 조성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 맡기는 행위. 소극적. 반사 아니겠죠. 반사에 안 보려고 나온 단어예요. 소극적. 자,
자, 부첩 관계를 단절하면서 주는 생활비, 양육비 지급의 약정. 자, 끝낸대죠? 이게 키워드야. 우리 첩 관계를 끝내면서 주는 생활비, 생활고에 시달리고, 분유값 준다는데 대법관이 눈물을 흘린 사건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헤어진 여자가 생활고, 부탁하고 애 분유값을 달라고 했을까? 이 나쁜 놈아, 애까지 있는 놈이. 바람 펴서 애까지 낳는 놈 아니야. 그래서 단절. 그러면 판사에 아니다. 뭔 소리야? 자, 이것도 부정행위 용서에 동그라미 하시고 누구한테 부동산 줘요? 첩 아니야. 여기는 처예요. 처. 부인한테 부동산 아파트 한 채 양도. 대신 부인 처분하지는 마라는 제한을 붙였지. 이놈의 제한 때문에 혹시 아까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 반사 아니냐? 아니야. 대법관은 여기를 본 게 아니라 여기를 봤지. 첫 번째 줄을. 바람 안 핀다는 거고 부인한테 아파트한테 줬으니까 부인이 좀 봐줘. 아파트 줬잖아. 그래서 반사를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용서, 양도 여기를 가지고 반사 아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무허가 건물 세 주는 거. 지금 무허가 건물 얼마 많은데. 무허가 건물 임대가 반사는 아니에요. 자, 그다음 사찰 주지스님 떴어. 주지스님. 전통 사찰 조계종 주지스님이 돈 받고 3억 받고 주지직 팔았죠. 이걸 알면서도 행한 조계종단 종교법인의 주지스님 임명행위. 이걸 알면서도 여기 보면 큰일 나. 여기 보면 안 돼요. 주지스님 봐야 돼. 주지스님 불교를 봐야 돼. 사찰 종교법인을 봐야 돼. 절대로 대부분은 반사를 못 봐요. 절대로. 아무리 도받은 거 알고 주지스님 임명해도 못 봅니다. 종교니까. 이렇게 하시고 반사 아닙니다. 그다음에 해외 파견, 해외 연수로 읽어요. 해외 연수 보내준 근로자 귀국한 후 일정 3년 동안은 사표 못 냅니다. 먹튀 방지요. 먹튀. 그래서 사표 내려면 토해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반사 아닙니다. 다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사 아니가 이제 하나 남은 것 같아. 명의신탁 했죠. 했죠.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우리 대법원이 반사로 보지 않아요. 반사로 보지 않아. 그냥 실명법, 강행법규 위반이고 반사로 보지 않아. 명의신탁. 명의신탁이 어디 있느냐? 거기 오른쪽 5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실명법 위반한 명의신탁. 명의신탁. 우리 대법원 반사로 보지 않는다. 이걸 반사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명의신탁이 사라져버리고 실명법이 없애도 돼요. 왜? 명의신탁이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왜 안 본지 몰라. 그죠? 나쁜 대법원이야, 나쁜. 10분간 쉽니다.